오늘은 인도 작가 하리시 딜론의 소설 인도의 사랑 이야기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책에는 4편의 사랑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부터 한 편씩 올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미르자라는 이름의 중늙은이 부자와 처녀 소훈이와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중늙은이가 어느 날 어떤 도자기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 도자기를 만든 도공이 몹시 궁금합니다. 결국 호기심을 참지 못한 중늙은이는 도자기를 생산하는 먼 마을로 도공을 만나기 위해 떠납니다. 첫 상점에 들른 그는 그 도자기를 점원에게 보여주며 말했다. 나는 이 도자기를 만든 사람을 찾고 있어. 점원이 안내해준 가게에서 도자기를 진열하고 있는 늙은 주인을 보며 중늙은이 미로자가 묻습니다. 이 두 종류의 도자기들은 모두 당신이 만든 것인가요? 이 작품들은 내가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내 딸 소은이가 만든 작품들입니다. 그제서야 미르자는 이제까지 실험 정신의 표현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실제로는 다른 도공의 작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노인이 말했다. 이 두 작품들의 차이를 식별할 줄 아는 이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딸아이가 쏟아부은 여분의 노력에 대해 돈을 더 지불할 준비가 된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하지만 딸아이는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아마도 나보다 더 뛰어난 도공이 되길 바라는 것 같아요. 미르자가 부드럽게 말했다. 세상은 그렇게 해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보다 더 나은 인간이 되려고 할 때 말입니다. 이 대목에서 신세대가 구세대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진화이고 인류의 발전이라는 진실을 꿰뚫어 보고 있는 중늙은이 미르자는 훌륭한 지성인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늙은이는 도공 소훈이에게 홀딱 반합니다. 매우 아름다운 처녀였다. 그녀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곧게 서 있는 그녀의 자태에서 풍겨나오는 품위와 자부심, 그녀의 존재의 모든 부분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인함이었다. 강인함이 부드러운 연약함과 결합해 있었다. 그날 이후 중늙은이는 도자기를 사러 매일 노인의 가게를 찾아갑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뒤 소훈이가 그릇을 닦으면서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다. 저를 바라보는 그 남자의 시선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날 밤 늦게 노부부가 잠자리에 누웠을 때 노인이 생각이 잠긴 목소리로 말했다. 미르자는 이상한 사람이야. 만일 우리의 작품이 그토록 마음에 든다면 가게 안에 있는 도자기를 한꺼번에 전부 사면 될 텐데 왜 한 번에 몇 점씩 사러 오는 걸까? 늙은 아내가 쏘아붙이듯 말했다. 당신도 이젠 늙었군요. 그 사람은 도자기를 사러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딸 소훈이 때문에 오는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 말아요.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요? 그 사람은 소훈이의 아버지 뻘 되는 나이야. 그런 부류의 사람이 가장 위험해요. 그 사람이 우리 애를 쳐다보는 눈빛을 당신은 느끼지 못했어요? 그 다음날부터 중늙은이가 가게에 와도 소훈이는 나타나지 않았고 매일 사가는 도자기들이 중늙은이가 머무는 여관 마당에 쌓여가면서 그의 일행들과 마을 사람들이 중늙은이의 짝사랑을 눈치챕니다. 그래서 중늙은이 미르자가 직원에게 지시합니다. 나는 상관하지 말고 상인단을 데리고 바로 떠나도록 하게. 나 때문에 모든 사람을 집에도 가지 못하게 오랫동안 붙들어 두는 것은 옳지 않아. 도공의 딸 때문인가요? 그렇다네. 도공의 딸 때문이야. 그녀가 내 존재를 온통 사로잡아 버렸어. 내 모든 숨결마다 그녀를 원하고 한순간도 마음속에서 그녀를 떼어버릴 수가 없어. 그렇다면 왜 그녀를 데려가지 않습니까?
당신이 그녀의 삶을 책임진다고 하면 그녀의 늙은 아버지가 행복하리라는 걸 당신도 아실 텐데요. 난 그녀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그녀를 나의 첩으로 데려가는 것은 내 사랑을 모독하는 일이야. 또한 내게는 이미 아내가 있어. 언제나 나에게 충실했던 여인이지. 정당한 이유 없이 그녀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 없어. 이튿날 아침 상인단이 떠나기에 앞서 미르자는 그들과 일일이 작별 인사를 했다. 말과 낙타들이 일으키는 먼지 구름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는 그곳에 서 있었다. 떠나는 행렬에 대해 그는 어떤 슬픔도 상실의 감정도 느끼지 않았다. 오직 새벽마다 맞이하게 될 희망만이 남아 있었다. 오늘은 마침내 사랑하는 소훈이의 모습을 잠깐이라도 볼 기회가 주어질지 모른다는 희망만이. 세월이 흘러가지만 중늙은이는 처녀의 모습을 볼 수 없어서 고통스러워하고 먹는 것, 잠자는 것, 몸을 씻는 것, 옷을 입는 것도 잊어버릴 정도로 망가집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도 중늙은이를 동정하면서 처녀 소훈이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소훈이는 사람들의 표정이나 말투를 보고 상황이 공정하지 않게 돌아가고 있는 것에 화가 났다. 아무리 눈이 멀었다 해도 어떻게 이토록 진실을 못 볼 수가 있는가. 그녀는 사람들이 원망스러웠다. 그녀는 그를 부추기거나 유혹하는 어떤 일도 한 적이 없었다. 그의 의도를 읽는 순간 그녀는 조용히 옆으로 물러났었다. 그 불쾌한 남자가 스스로 결정해서 한 일들을 놓고 어떻게 그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단 말인가. 처녀는 항의하기 위해 중늙은이를 찾아가는데 그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무섭도록 야윈 얼굴, 눈동자 속의 광기, 얼굴에 가득한 불행과 아픔의 주름살들을 그녀는 보았다. 해골과 다름없는 체격과 형편없는 옷차림을. 처음에 그녀를 만났을 때 그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녀는 기억하고 있었다. 강하고 자부심 많고 멋지고 잘 차려입은 사람이었다. 그런 그가 이렇게 변했다는 것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다. 자신으로 인해 그가 겪어야만 했던 모든 고통 때문에 소훈이는 가슴이 아팠다. 그가 그녀의 손을 잡고 있을 때 그녀에 대한 그의 무한한 사랑이 그녀를 압도해 그녀는 그의 베개 옆에 얼굴을 묻고 흐느껴 울었다. 미르자가 손으로 그녀의 뺨을 부드럽게 감싸며 말했다. 울지 말아요. 나는 당신의 사랑을 원하오. 사랑이 아닌 동정이나 연민은 바라지 않소. 그 후부터 두 사람은 연인이 됩니다. 중늙은이 미르자가 말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지금 이 순간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일이요. 몇 개월이 흐른 후 사랑에 빠졌던 두 사람은 폭풍과 같은 뜨거운 감정에서 벗어나 이성과 현실로 돌아왔는지 중늙은이는 자신에게 충실한 아내에게 돌아가기로 하고 처녀는 이웃마을 총각과 결혼하기로 합니다. 처녀가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걱정하지 말아요, 어머니. 이 짧은 시간 동안 저는 다른 사람들이 평생 누릴 것보다 더 많은 행복을 누렸어요. 저는 만족해요. 저는 세루의 훌륭한 아내가 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쌓은 행복을 그에게 조금이라도 나눠줄 거예요. 소훈이가 암로, 즉 시댁에 있는 마을 사람들의 삶의 중심이 된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그녀가 온 뒤로 자신들의 삶이 더 밝아졌다는 사실에 모두가 동의했다. 소훈이는 미르자와 함께 보낸 날들 동안에 한없이 큰 사랑을 쌓아두었고 이제 그 사랑을 줄 미르자가 곁에 없을 때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눠주고 있는 것이었다. 중늙은이는 소치는 사람이라는 뜻의 마히왈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새로운 인생을 시작합니다. 그는 이름의 중요성에 대한 집착을 버린 지 오래였다.
소훈이와 마찬가지로 마히왈 역시 주위 사람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아낌없이 나눠주고 있었다. 그는 매우 적은 것만을 필요로 했으며 따라서 나눠줄 것이 언제나 많았다. 그런데 그 후에는 이전의 이야기와 성격이 판이하게 다르게 두 사람이 아주 멍청한 행동을 한다는 이야기로 이어져서 나를 어리둥절하게 만듭니다. 마치 심청전처럼 갑자기 엉뚱한 방향으로 질주합니다. 심청전은 심청이 아버지의 시력을 되찾아주기 위해 몸을 팔았고 인당수에 빠져 죽었다는 것으로 끝이 나야 하는데 난데없이 용궁과 용왕이 등장하고 살아나와 왕비가 되는 것은 처음에 현실적인 이야기에 나중에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억지로 이어붙임으로써 맥락을 흐트러뜨리는 허무맹랑한 짓을 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아마도 이 책의 사랑 이야기도 작가 또는 그 누군가가 중늙은이와 처녀의 현명함을 질투하여 그렇듯 앞뒤가 맞지 않는 비현실적이고도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덧붙였나 봅니다. 그래서 나는 중늙은이와 처녀가 뜨거운 사랑을 쌓았었고 현명한 선택을 하여 헤어졌으며 각자의 삶 속에서 그들이 가슴속에 쌓아놓았던 사랑을 이웃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다는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로 끝맺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